사드와 미사일을 언급하자 방위제약을 바라보는 한국.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중국과 100% 불편해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것일까요? 안보 사대주의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실제 원인을 거론한 언론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늘은 그 민감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 내용 중 제4조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옥이라 보는 분도 있고 그나마 그 방위조약 때문에 전쟁이 재발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평가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014년부터 본격 논의가 시작되고 2017년 1월 사드가 성주에 설치됩니다. 사드 설치를 막으려 중국은 본격적인 여론전을 벌이며 경제 보복을 시작했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생존의 갈림길에 설 만큼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사드가 거론되기 전인 2013년 19.7%였던 삼성의 스마트폰은 급격한 점유율 하락을 기록하다가 급기야 2020년 4사분기에는 0.8%까지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배터리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등 자동차 회사 현대도 막대한 타격을 보았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유통 위주의 롯데는 전면 철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드를 꼭 설치해야만 했는가?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호 합의로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미국의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4조는 한미가 합리적인 협상을 하거나 협상을 통해 가불을 결정짓는 합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원하면 한국은 허락해야 하고 미국엔 그것이 권리지만 한국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마음먹고 무엇인가를 설치하려 할 때 미국과 동맹을 파기한다는 각오 없이는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할 때 갑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이 조항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조의 첫 부분 상호 합의에 의하여는 소파에 의한 합의를 가리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정치, 경제, 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지위를 규정한 것이 소파 주둔군 지위협정입니다. 논란이 있는 그대로 당연히 미국이 슈퍼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4조는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과 협상에서 미국이 절대 갑의 위치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4조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 한국 정부가 뭔가를 허락하면 이를 미국이 수락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한국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 오염이나 탄저균 등의 실험에 동반되는 합당한 의무조차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가 무능하고 못난 것일까요? 그래서 불합리한 조항들을 손보지 못했을까요? 종북 빨갱이 공산당이란 이념 갈등을 정치와 권력에 이용한 세력이 아주 오랫동안 정권을 잡았고 정권을 잡기 위해 이념 논쟁을 이용했습니다. 국민을 그렇게 길들이려 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자유와 미국입니다. 긴 세월 그렇게 지낸 결과 냉전이 끝나고 러시아, 중국과 수교한 지도 3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종북 빨갱이 공산당을 부르짖고 있는 이들이 있고 미국을 불편하게 하는 그 어떤 주장도 하면 안 될 것처럼 변질되었습니다. 기왕의 해온 주장을 정당화하려 스스로 종속되려 하는 것입니다. 사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사드 배치도 사실 미국이 이 조약 4조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파기할 정도의 각오가 아니라면 한국은 허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 그런 배포를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건 배고픈 길냥이들 사는 곳에 잘 익은 생선을 가져다 놓고 안 먹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미 간에 사드 배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는 것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부의 기만적 언행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그래도 뭔가 심사숙고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인상을 주려는 술수라고 보아야 합니다. 설치가 되기 전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설치 후에 철수시킨다는 것은 설치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최근에 방위비가 타결되었습니다. 이 방위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소파에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본래 소파에는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1인당 GDP가 8,000달러를 넘어가자 미국은 SMA라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만듭니다. 1991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만들어 미군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절반 정도를 한국이 부담하게 되고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동 인상안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유를 SMA 6조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한미가 주둔에 따른 문제를 협의하게 되고 서면 합의로 개정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파기할 정도의 각오로 덤비지 않는다면 소파나 SMA나 미국에 매우 유리하게 만들어지고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천문학적인 액수로 한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5배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자신감도 바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4조와 4조를 근거로 만들어진 소파협정, 소파를 근거로 만들어진 SMA를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텨냈고 별다른 한미 간 불협화음이 없는 것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미국에서 더 걱정했다는 사실을 미뤄볼 때 이 문제되는 조약을 지금과 같이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에서 철수나 감축을 걱정하고 심각하게 우려하면 할수록 미국의 요구는 더 거세어집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면 할수록 마찬가지로 미국의 요구는 더 거세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미국에서 개정을 요구한 것이 주한미군의 영내 범위를 확장하는 것과 어느 분쟁 지역이든 미국에서 군사적 필요를 느끼면 국군을 자동으로 파병하게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사드 설치와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한국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원하면 한국은 들어줘야 하는 황당한 의무만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치하기 전 협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토지를 한국이 제공할 때 미국이 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제공 유무가 아니라 토지는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제공할 토지 확정 시기를 미루는 정도가 현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한미 방위조약을 파기해도 좋다는 정도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떠나도 좋다는 각오가 아니면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로 실행되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했지만 필리핀과 미국이 체결한 상호 방위조약은 파기된 적이 없습니다. 상호 방위조약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주둔군 지휘협정도 비슷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철수할 때까지 필리핀이 유리한 방향으로 주둔군 지휘협정이 계속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정권이 이뤄낸 것이 아니고 국민이 미군 철수를 주장했기 때문에 미국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나서 줘야 합니다. 미국령도 아니고 식민지도 아닌데 이 불공정한 규정과 조항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